제가 오늘 미국과 프랑스의 2024 파리올림픽 준결승 4강 맞대결을 중계하고 그리고 리뷰를 찍고 이것저것 또 준비를 하던 와중에 딱 하나가 머릿속을 치고 갔어요. 과연 모든 선수들이 행복할까? 미국 대표팀을 구성하는 12명 중에 약간은 지금 상황이 좀 불편하고 좀 불만이고 이런 선수들은 없을까?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타이리스 할리버튼과 제이슨 테이텀, 이 두 명이 가장 출전 기회가 적습니다. 일단 DNP, Did Not Play 출전을 하지 못했던 경기 수가 두 게임인 유이한, 유이한이란 단어는 없지만 그 딱 두 명 중에 하나인데 할리버튼과 테이텀의 기분은 또 다를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할리버튼 같은 경우에는 테이텀보다 훨씬 젊기도 하고 그 다음에 처음 올림픽 참가를 했기도 하고 반대로 테이텀은 본인이 이야기했던 대로 우승하고 맥스 계약 받고 그 다음에 각종 표지 모델로 나섰지만 DNP가 2경기나 됩니다. 그리고 올림픽에 참가한 그런 경험도 가지고 있죠. 그랬던 테이텀이기 때문에 세르비아전 정말 그림 같은 역전승은 분명 기쁜 일이었겠으나 테이텀에게는 조금 달콤 씁쓸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이슨 테이텀 과연 4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일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이슨 테이텀이 미국 대표팀이 치른 5경기 가운데 2게임이나 DNP였어요. 물론 그 2게임이 전부 다 세르비아전이기 때문에 맞춤 로테이션 또 어쩔 수 없는 스티브 커 감독의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예전에 컨텐츠에서 말씀드렸듯이 테이텀이 과연 로테이션에 아웃될 만한 그런 결정적인 이유가 있을까? 그리고 테이텀 본인은 좀 부당하다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단 2020년 도쿄올림픽을 살펴보면 테이텀이 6경기를 다 뛰었습니다. 그리고 20.5분을 뛰었고요. 15.2득점, 3.3 리바운드, 1.2 어시스트, 1.2 블락, 필드골 49.3%, 3점이 무려 44.7%, 그리고 3점을 38개 중에 17개나 넣었습니다. 그래서 득점을 보시면 케빈 듀란트가 MVP도 받았고 역시나 이때는 고투 가이였습니다. 그리고 드레먼드 그린의 이야기에 따르면 2020년 도쿄올림픽 당시, 그러니까 2021년이긴 했죠. 그 당시에 케빈 듀란트는 2024년 파리올림픽에 대한 마음이 거의 없었대요. 그러니까 본인이 마치 마지막 올림픽인 것처럼 그렇게 뛰었다고 하는데, 그래서 바톤을 제이슨 테이텀에게 넘겨주는 그런 그림이 2020년 도쿄올림픽 내내 지속이 됐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그 듀란트와 테이텀이 엄청난 원투펀치로 활약을 했어요. 20.5분 뛰면서 15.2득점이면 피바 룰에 적응이고 나발이고 그냥 테이텀은 타고난 득점원이었던 거예요. 그만큼 도쿄올림픽에서 테이텀은 굉장히 훌륭한 성과를 냈습니다. 그런데 2024년 파리올림픽 4년이 지난, 그러니까 원래의 대로라면 3년이지만 그냥 4년이라고 할게요. 4년이 지난 후에 제이슨 테이텀은 초라합니다. 일단 팀이 치른 5경기 가운데 2경기를 쉬었어요. 나서지 못했습니다. DNP 3경기 출전을 해서 19.9분, 6.3득점, 리바운드 6개, 어시스트 2개, 필드골 40% 안 됩니다. 그리고 3점은 단 3개를 던져서 제로, 그리고 2경기 DNP입니다. 물론 쇼케이스 때부터 제이슨 테이텀의 경기력은 썩 좋지 못했어요. 파이널을 또 뛰기도 했었고 100경기나 또 활약을 하기도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2021년 이때와는 조금 본인의 몸 상태가 달랐다고도 볼 수 있고 쇼케이스 포함해서 11개 연속 점퍼를 놓치기도 했었는데 이거는 제이슨 테이텀이 개인의 부진으로도 당연히 연결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또 다르게 생각을 하자면 제이슨 테이텀이 2020년 도쿄올림픽을 통해서 팀 내 주 득점원이었고, 그리고 제이슨 테이텀은 충분히 출전 시간을 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있었는데 첫 경기부터 앉혀놓으니 제이슨 테이텀의 리듬이 완전히 망가졌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제이슨 테이텀이 3경기에서 3점을 3개밖에 던지지 않았는데, 물론 본인이 쇼케이스 때부터 점퍼가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3점 라인 바깥에서도 공격이 위축됐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또 반대로 보자면 미국 대표팀의 코칭 스태프가 과연 테이텀을 위한 셋업은 있었을까라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딱 하나, 이유는 2020년 도쿄올림픽에서도 맹활약을 했었고 그 이후에도 3년 연속 올 NBA 퍼스트 팀의 우승팀의 1옵션이잖아요. 그런데 그 직전 올림픽에서 고투가이로 활약을 했고 NBA 우승팀의 1옵션으로 활약했던 선수가 2번의 DNP를 받으면 어떨까? 저 같아도 멘탈이 흔들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제이슨 테이텀은 성숙합니다. 저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제이슨 테이텀은 전혀 모나지 않은 성격의 소유자예요. 그리고 모든 것들을 긍정적으로 또 겸손하게 대합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제이슨 테이텀이 재미없다, 슈퍼스타의 기질이 없다, 그 다음에 또 앤서니 에드워즈가 가지고 있는 그런 하이브를 갖고 있지 못하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지만 감독이 쓰기에
그 다음에 동료들이 이런 선수를 대하기에는 정말 최고의 농구 선수라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제이슨 테이텀이 조별 예선 1차전 세르비아전이 끝나고 나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NBA 우승 달성하고 나서 새로운 계약을 맺었고, 그 다음에 2K25 커버 모델을 했고, SI 스포츠 일러스트레이티드 표지 모델도 맡았는데 그 이후에 세르비아전을 뛰지 못했다. 이거는 굉장히 겸손해지는 경험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이 인터뷰 워딩을 보고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야, 이렇게 진짜 성숙한 친구구나. 정말 빡칠 수도 있는데, 물론 그 빡침의 표정이 경기 도중에는 여러 차례 나오긴 했지만 이런 인터뷰를 하는 거 보고 정말 성숙한 친구구나. 모든 이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하지만 아주 독특한 상황이다. 그러니까 올림픽에서 이렇게 못 뛰는 건,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만들기 위해서 여기에 있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나 자신보다는 팀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제이슨 테이텀의 아주 성숙된 마인드를 볼 수 있었지만, 세르비아와의 4강 맞대결에서 두 번째 DNP를 받자 제이슨 테이텀의 어머니가 빡쳤어요. 엄마가 화가 난 거야. 제이슨 테이텀의 어머니도 지금 변호사 일, 법조 일을 하고 있고 굉장히 또 교양과 그 다음에 또 매너를 갖추신 그런 분인데, 아들이 두 경기째 못 나오니까 화가 난 거지. 그래서 본인의 또 SNS에 또 이런 이야기를 남기기도 했었는데, 결국에는 스티브 커 감독의 결정에 대해서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 아들이 뛰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냐.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것도 첫 번째면 모르겠는데 두 번째 DNP면 이거는 사실 엄마 입장에서는 굉장히 화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제이슨 테이텀은 괜찮다. 이런 일 저런 일 있을 수 있고 또 상황이 독특하지 않느냐. 내가 더 겸손해지는 경험이었고 나보다는 팀이 우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또 테이텀의 가족은 그렇게 받아들일 수 없을 수 있죠. 그래서 어머님은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자, 이 와중에 2020년 도쿄올림픽에서 제이슨 테이텀과 함께 뛰었던 드레이먼드 그린이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경기 끝나고 발언한 건 아니고요. 세르비아와의 조별 예선 1차전 끝나고 드레이먼드 그린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자, 방금 NBA 우승을 차지한 선수가 있어. 그리고 NBA 역사상 가장 큰 계약을 맺었어. 테이텀이 맥스 계약을 맺었잖아요. 자, 그런데 그 이후의 보상이 올림픽 첫 경기 DNP야. 자, 물론 테이텀이 쇼케이스 5경기 동안 부진했던 건 맞아.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다. 2020년 도쿄올림픽에서 미국 대표팀의 공격은 테이텀, 케빈 듀란트가 중심이었다. 그런데 그랬던 테이텀이 이번 올림픽에 못 나온다? 믿을 수가 없는 일이다. 그리고 DNP에서 갑자기 선발 출전? DNP 됐다가 그 다음 경기에 선발로 뛰었잖아요. 남수단전에. 그런데 드레이먼드 그린은 그 결정이 더 최악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DNP에서 갑자기 선발 출전으로 바뀌었다? 이런 스토리는 테이텀의 기분을 좋게 만들 리가 없다. 아니, 감정을 더 나쁘게 만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언가 약간은 보상해주는 듯한, 그러니까 미안하니까 중요한 경기는 주전으로 내보내거나 아니면 주요 로테이션으로 포함시킬 생각은 없지만, 상대적으로 조금 상대의 전력이 떨어지는 팀을 상대로 주전 출전이면 오히려 더 선수들이 기분 나빠할 수도 있다는 게 디그린의 생각인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어떤 결론을 냈냐면, 나는 지금 미국 대표팀 라인업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는 나는 찬성하지 않아. 나는 동의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드레이먼드 그린이 본인의 팟캐스트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재밌었던 그런 이 부분은, 스티브 커 감독의 이름을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저격한 건 아닌데, 골든스테이트의 우리 감독님은 맞는데 미국 대표팀에서 테이텀 못 뛰게 한 거,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다. 그리고 DNP 했다가 주전 출전, 이건 테이텀을 더 엿먹이는 거다. 지금 제이슨 테이텀을 출전시키지 않는 건, 이거는 나는 찬성할 수 없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많은 조코피TV 구독자 여러분께서 아시겠지만, 저는 드레이먼드 그린이 가지고 있는 생각, 그 다음에 플레이 스타일, 그리고 또 본인의 이 팟캐스트를 활용한 그런 메시지 전달을 저는 대부분 싫어했고 대부분 반대했어요. 그런데 정말 처음으로 드레이먼드 그린의 생각은 제 생각과 100% 일치합니다. 오히려 저는 스티브 커 감독이 제이슨 테이텀에 대해서 너무 좀 엄격한 잣대를 들이미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물론 첫 번째는 테이텀이 쇼케이스에서 굉장히 좋은 활약을 펼쳤더라면 아마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겠죠. 하지만 다시 예전 이야기로 돌아가서 정리를 하자면, 제이슨 테이텀은 미국 대표팀이 실시했던 트레이닝 캠프, 청백전, 그 다음에 쇼케이스 5게임을 모두 뛰었어요. 물론 그 경기 삽질을 했지만, 반대로 케빈 듀란트는 물론 미국 대표팀의 고트죠. 자, 하지만 모든 게임을 소화하지 못했고 훈련도 실시하지 못했고, 대신에 그 복귀전이 세르비아전이었는데
케빈 듀란트를 투입하고 제이슨 테이텀을 1분도 내보내지 않은 건 약간은 앞뒤가 바뀌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거는 케빈 듀란트에 대한 지나친 예우라기보다는 저는 제이슨 테이텀에 대한 디스리스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든 테이텀은 분명히 불만을 드러내지 않을 거예요. 제가 몇 가지 외신 언론을 찾아보니까 내가 지금 현장에 있는데 제이슨 테이텀이 경기 끝나고 나갈 때 굉장히 격앙되고 분노를 표출하면서 나갔다, 이렇게 기술화 매체들도 있더라고요. 뭐 별로 저는 믿지는 않는데, 왜냐면 제이슨 테이텀의 성향을 아니까. 다만 스티브 커 감독이 고민은 깊어질 수 있다. 이제는 뭐 결승입니다. 결승이면 그냥 win or go home, do or die예요. 이기거나 집에 가거나 뭐 하거나 죽거나. 그렇기 때문에 4강전에서 뛰지 못했던 선수를 갑자기 결승에 내보내기도 쉽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스티브 커 감독의 뭐 온고집은 지금 뭐 전 세계에서 한 탑 10 안에 들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고민이 되지 않을까 싶고, 뭐 타이리스 할리버튼은 왜 이야기 안 하세요? 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할리버튼과 테이텀은 저는 사례가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테이텀은 이미 금메달 리스트고 2020년 도쿄올림픽에서 팀 내에서 너무 투였고, 그리고 보스턴 셀틱스라는 우승팀에서 파이널 MVP만 놓쳤을 뿐이지 1옵션이었기 때문에 그 사례는 저는 다르다고 봅니다. 그래서 할리버튼 이야기는 거의 하지 않는 거고요. 자, 어쨌든 저는 모레 새벽 4시에 열리는 미국 대표팀과 프랑스 대표팀의 2024 파리올림픽 금메달 결정전, 결승전에서 테이텀의 출전 시간, 테이텀의 투입 시점, 그리고 테이텀의 출전 여부까지 굉장히 재미있는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미국과 세르비아 4강전은 우리나라 대표팀의, 자, 미국과 세르비아 4강전은 한국 대표팀이, 태권도 대표팀이 금메달 경기를 치렀기 때문에, 결승을 치렀기 때문에 뭐 제대로 송출되지 못했습니다만, 결승은 큰 이변이 없는 한 4시부터 SBS로 생방송으로 아마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시청을 부탁드리고요. 또 경기 끝나자마자 바로 리뷰를 할 테니까 여러분들 많이 오셔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2024 파리올림픽 저희 조코피TV 그리고 오비맥주와 함께 즐겨주시죠. 고맙습니다.